맛이. 괜찮아요. 왜? 아니 이거 진짜. 알았어. 진짜 하라고.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래. 상처 받았어요. 그런 말고. 자, 갑시다. 자, 갑시다. 허리요? 조금 괜찮았어요. 일상생활은 가능. 가보자. 물리치료하고 왔어요. 얘들아, 제가 빈칸 문제 나눴거든. 빈칸 문제인데 조금 쉬운 빈칸 문제들 넣어놨어. 26, 27, 28번 다 빈칸 문제예요. 다 풀어오셨으면 느꼈겠지만 얘가 이제 정답률로 따지면 46%에서 47% 정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주제 문제에서 어려웠을 때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그치? 빈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제가 한 번은 얘기해 드릴게. 그래서 제가 왜 요거 넣어놨는지. 얘가 지금 예시가 있으니까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보죠. 일단 구문 하나 보고 가자. 요거 보여? it is 뒤에 뭐가 있어? 명사가 있어? 형용사가 있어? 명사가 있어. 그럼 이거 뭐야? 이때 강조야. it is 뒤에 명사 있으면 이때 강조야. 이런 거 보고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 됐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죠? 어? 아, 이때 강조만 보면 끝? 보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보면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냥 지우시면 된다고요. 이거는 억지로 강조하려고 만든 문장이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주어 동사로 보시는 게 제일 나아요. 이해됨? 됐죠? 주어 동사로 보기. 하나만 더 가보자. 형광펜 한번 들어보시고 요거 구문 하나만 보자. 여기 as improbable a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됐지? 저 as 원급 as가 나왔는데 문장 저렇게 맨 앞에 나왔어. 저럼 내가 무슨 뜻이라고 알려줬는지 기억이 남? 오! 얼도. 이러면 제가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때 뭐뭐만큼 이런 거 아니다. as 원급 as를 문장 맨 앞에 써서 컴마 찍고 이렇게 부사절로 쓰면 됐지? 부사절로 쓰면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야. 따로 정리해줘야 될까? 아, 필기 밑에다가 하나만 해놓자. as 원급 as가 주어 동사를 달고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요거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의 뜻이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좀 as 원급 as의 좀 다른 표현이라 나오면 좀 당황스러워. 됐지? 얘들아, 그럼 요거 번역해보죠. improbable 하면 뭐죠? probable이 그럴듯한, 확률이 높은 이런 뜻이잖아요. improbable은 그럴듯하지 않은, 확률이 낮은. 그럼 이거 이렇게 되네? 이게 좀 그럴듯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좀 그럴듯하게 안 보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됐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해보죠. 요거 빈칸 문제잖아. 그럼 빈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얘기하자. 빈칸. 됐지? 빈칸은 우리 한 6월부터 이제 여름방학 들어가면 좀 본격적으로 할 건데 빈칸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어. 빈칸에서 좀 요구하는 정보를 추가로 아셔야 돼요. 빈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히 잡는 거야. 제가 나중에 몇 개 보여드릴 텐데 빈칸은 오히려요. 너네 수문 그림 찾기 해봤어요? 해봤지 다. 수문 그림 찾기 잘하는 느낌으로 푸시면 돼.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잘 풀거든. 이 지문은 이해 못해도 수문 그림 찾기 잘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빈칸 지금 누구 묻는 거야? 봐봐. by 위치 다음에 주어 동사에 써져 있잖아. by 위치의 주어가 뭐야?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이야. 양서류, 무척추동물은 나와 있었고. 됐죠? 얘네들이 지금 시도하잖아. 빈칸 하려고. 이해돼?
그럼 넌 이 지문에서 뭐만 보면 돼?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이 뭐 하려고 하는지만 보면 돼.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아예 없어요. 이게 이 글의 주제랑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빈칸만 정확히 이해하면 돼. 됐죠? 근데 이 지문에서 그냥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 나오면 무조건 정답인 거야.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빈칸은 이 글 이해 못해도 좀 푸는 애들이 있어. 센스로. 그냥 물고기 보고 찍는 거야. 됐죠? 아니다 다를까 첫 문장 읽어볼래? since니까 뭐뭐한 이후로 때문에 가보자. 이 생명체들이 바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느껴져? 생명체가 뭔데?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이요. 됐죠? 빈칸에 들어올 말은 바다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저기 있는 생명체가 여기 있는 무척추동물, 양서류, 물고기랑 이어지면 된다고요. 됐죠? 다음 가볼까? 아,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똑같죠? 민물 생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어머나? 화학적 구성이 있어요. 누구와 같은? More like the ocean. 뭐와 같은? 바다와 같은 화학적 구성이 있어요. 그래. 바다와 같은 화학적 구성이 있다니까? 다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랑 같은 화학적 구성이 있다고. 이게 글의 주제야.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바다와 같은 화학적 구성이 있다. 됐죠? 얘들아,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은 뭐 하려고 시도하겠니? 바다와 같은 화학적 구성이 있으려고 시도하겠죠? 됐죠? 제가 어려운 거 안 했죠? 정답 찾아봐. 바다와 같다는 말이 있으면 돼. 바다와 같다. 정답 몇 번? 1번. 내면의 바다를 유지한다. 이런 표현 보이니? 괜찮아? 그게 바다와 같은 화학적 구성이 있으려고 한다는 표현이죠. 제가 지금 뭐 했어? 그냥 생명체 찾아가지고 넣었어요. 이거 잘하시면 된다고요. 그래도 굳이 글은 한번 끝까지 읽어드릴게. 됐죠? 얘들아 다시 빈칸을 잘하려면 숨은 그림 찾기 잘하시면 돼요. 얘가 뭘 요구하는지 정보. 아,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구나. 그럼 물고기만 찾아서 넣으면 되겠구나 하시면 된다고. 다음 지문에서 다다음 지문에서 똑같이 보여드릴 거야. 됐죠? 정답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왜 이 쉬운 게 47% 떴는지를 이해해봐. 그러면 다음 문장 보죠. 그건 뭐처럼 보이냐면 대부분의 민물 생명체 물고기들이네. 됐죠? 얘네들이요 기원하진 않았어. 민물에서. 자, 묻자. 어디서 기원했겠니? 바다에서. 그죠? 그래서 걔네들은 부차적으로 적응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차적으로 적응했단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바다에서 기원했다는 얘기네. 민물로는 나중에 적응한 거라고. 됐죠? 그래서 아, 지나왔는데 묻자. 어디서 지나왔겠니? 그래, 바다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갔고 그 다음에 민물로 갔겠죠. 제 말 이해되죠? 다 똑같은 말 한 겁니다. 다음 문장 가보죠. 이거 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됐지? 이 수중동물의 체액은 수중동물 물고기죠. 수중동물의 체액은 보여줘요. 뭘 보여주겠니? 바다와 같은 바다와 강한 유사성을 보여준다고요. 다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됐죠? 이게 빈칸 문제의 실체예요. 어차피 이거 주제 문제랑 똑같잖아요. 그죠? 다 또 가볼까? 정말로요. 여기가 좀 어려운데 뇌절치지 마. 대부분의 이온 균형 연구 뭐에서? 민물 생리학에서 이게 다큐멘트 얘가 동사로 쓰인 거야. 정리하고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냐면 어떤 복잡한 규제 메커니즘을 기록해. 이게 중요하냐고. 아니 뭐 대부분의 이온 균형 연구가 그렇게 중요한 말이야? 아니지. 얘가 뭔 메커니즘을 기록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게 D잖아.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대부분의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이 빈칸한다는 메커니즘이야. 됐지? 그럼 빈칸한다는 게 이제 바다와 같다는 말 이해됐어? 여기는 바다와 같다는 말 들어오면 돼요. 계속 갈게. 아, 이거 이런 종류의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명백한 모순이 주어 만들어요. 동사 생태학을 흥미롭게 만들어요. 이것도 붙여줘. 붙여봐 굳이. 이런 종류의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명백한 모순. 왜 예상치 못한 복잡성과 명백한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야? 민물에서 사는데 바다와 유사하려고 하잖아. 모순이죠. 이 명백한 모순이란 말이 이 지문에 붙으시면 된다고요. 아, 민물 생명체들도 바다랑 유사해지려고 하는구나. 명백한 모순. 복잡성이란 말도 이제 이해되죠?
생태계가 되게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되게 흥미롭게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붙여 읽는 거예요. 선생님 저 모순이란 말이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 이해되지? 내가 만약에 이게 안 붙어지면 모순은 도대체 무슨 의미죠? 이 지문에서? 이렇게 물어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붙여 읽는 거야. 다음 문장 가보자. 봐봐. 물고기라는 생각. 어떤 물고기? 민물 호수에 살고 있는 물고기야. 근데 얘가 뭐 하는 물고기예요? 소금을 쌓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야. 됐죠? 이 내면, 몸 내부에. 뭐 하기 위해서? 그래, 바다를 따라하기 위해서. 바다를 따라하기 위해서 몸 내부에 소금을 쌓고자 노력하는 민물에 사는 물고기라는 그런 생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다. 잡을 수 있겠니? 구문이 되셔야 돼요. 이 struggling to가 왜 나왔냐면 여기는 물고기 꾸미려고 나온 거야. 이거 다 이해되지? 얘는 상기시킨대.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뭘 상기시켜? 어머나? 생물계에 있는 다른 엄청 큰 모순을 상기시킨대요. 됐죠? 봤잖아. 이게 모순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뇌절 포인트가 나오거든? 여기서 애들이 조금 날아가 버렸어. 됐지?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놓을게. 실제로 이 지문 풀고요. 질문이 좀 나왔거든요. 이 문장에 대해서. 얘들아, 이해해봐. 봐봐. 식물은 bath. 이거 욕조란 뜻인데 동사로 썼으니까 담겨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담겨있대요. 이 대기에. 공기에 담겨있는데 어떤 공기냐면 구성된 거야. 뭘로 구성된 거야? 거의, 이거 러플리 하면 거의죠. 거의 4분의 3 정도의 질소로 구성된 대기에 담겨 있어요, 식물은. 근데, 하지만, 어머나? 그들의 성장은 빈번하게 제약되고 제한돼요. 뭐 때문에? 질소의 부족 때문에. 분명히 식물은 질소가 4분의 3이나 있는 대기 속에 살고 있거든? 근데 질소 때문에 성장을 자꾸 못한대. 됐지? 근데 잠깐만. 본인 이 얘기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지문은 지금 생명체들이 바다와 유사해지려고 한다는 게 그래 주제 아니야? 안 붙잖아. 그렇지. 야, 얘를 여기다 붙이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치? 예시는 다 어디다 붙이기? 앞에 있는 문장에 붙이기. 그치? 그래서 갑자기 얘들을 주제를 막 바꿔버려. 지들 맘대로.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식물인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글의 주제는 모순인가? 그런 거 다 아니라고. 그냥 이 모순의 예시 하나로 나왔을 뿐 이 글의 주제는 다 뭐야?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바다와 유사해지려고 한다. 됐죠? 그래서 이 빈칸 푸는데 이 예시가 왜 쓰이냐고. 안 쓰여도 된다고요. 됐죠?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정답이 1번으로 왜 찍히는지 알겠죠? 다음 가보죠. 똑같습니다. 얘들아, 이번엔 너네가 한번 해볼 거야. 얘도 정답률이 정확히 47% 똑같아요. 빈칸에선 되게 쉬운 편이거든. 됐지? 아니, 시키지는 않을 거고요. 같이 생각할 거예요. 같이 생각할 거야. 나봐봐. 빈칸에서 묻는 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은 중요하대. 누구에게 중요하대? 환경 지질학자에게. 자, 그럼 빈칸에서 묻는 건 뭐야? 환경 지질학자에게 중요한 거. 됐죠? 이 빈칸에서 묻는 건 환경 지질학자에게 중요한 거. 그럼 너 뭘 찾으면 돼? 지질학자 찾으면 돼. 지질학자 어디 있어? 아니다 다를까 첫 문장에 있죠. 지질학. 됐죠? 그럼 가보자. 어떤 긴 시간에 대한 흥미가 주어야. 됐지? 얘들아, set apart라는 말이 나왔거든. 멀리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 apart가 멀리니까. 됐지? 그래서 구분짓다란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 구분짓다 나왔으면 뒤에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전치사로 from 나와야 돼. from 왜 나왔는지 이해됐지? 됐죠? 이거 자꾸 오해하시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지질학과 천문학을 구분짓다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거 아닌 거 알겠죠? A from B예요. 여기 from 뒤에 B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질학과 천문학을 다른 놈들이랑 구분짓는 거야. 그러니까 지질학과 천문학은 한패예요. 이해되지? 이런 미묘한 뉘앙스에서 좀 갈린다고요.
그래서 자꾸 A from B를 좀 보라는 거고. 너무 크게 썼나? 너무 멋없게 쓰긴 했네. 다시 지질학과 천문학을 다른 과학과 구분 짓는데 첫 문장 정리하자. 다시 긴 시간에 대한 흥미는 지질학과 천문학을 다른 과학이랑 구분 지어줘요. 됐죠? 자, 그럼 지질학자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 긴 시간에 대한 흥미요. 긴 시간에 대한 흥미는 지질학과 천문학을 다른 과학이랑 구분 지어준다니까? 그럼 지질학에서 중요한 건 뭐야? 긴 시간에 대한 흥미겠지. 지금 내 논리 괜찮아? 그럼 이거 오시면 돼요. 정답 찾아봐. 긴 시간에 대한 흥미가 그래 주제니까. 긴 시간에 대한 흥미. 잡았니? 정답 몇 번이니? 1번이죠. 됐지. 빈칸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꽉 잡아놓으면 돼. 지질학은 뭘 중요하로 하지? 지질학자에게 중요한 건 뭐지? 지질학은 뭐지? 이것만 정확히 잡아놓으면 된다고. 됐죠? 우리 방금 지문과 이 지문을 통해 통찰 하나만 얻어가자. 빈칸의 정답 몇 번? 1번. 이건 농담이고요. 실제로 1번이 많이 찍혀요. 빈칸은. 빈칸 모르면 몇 번을 찍어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 됐지? 너가 상황 봐가지고 주제 문제에서 1번 많이 찍혔으면 빈칸에 2번으로 미시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1등급, 2등급 갈린다니까? 진짜야. 주제에서 2번 많이 찍혔으면 빈칸 1번으로 미는 거야. 알겠죠? 주제 문제는 웬만하면 맞춘다는 가정하에. 진짜입니다. 이건 농담이고 그래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지질학자, 원하는 요구하는 정보만 잘 찾아도 빈칸의 정답률이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빈칸은 그냥 지질학자의 정보만 찾는 문제예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메커니즘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 요건 제가 이제 빈칸 문제 풀 때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 두 번째 가자. 됐지? 근데 이 쉬운 지문이 왜 47%밖에 안 찍혔어? 그러니까 선배들이 바본 거지.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 그치? 선배들 실력이 막 갑자기 막 하락하고, 그죠? 아닙니다. 가보자. 지질학자들은 생각하는데 묻자. 지질학자들 무슨 관점에서 생각하겠어? 그래. 표정들이 진짜 너무 경멸하듯이 바라보네요. 지질학자들은 뭐의 관점에서 생각하겠어? 긴 시간에 대한 흥미. 봐봐.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생각한대잖아.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수십억 년의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됐죠? 그리고요, 그 오래된 안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숫자인데요. 어떤 숫자예요? 국가의 빚처럼 쉽게 이해는 안 되는 숫자예요. 수십억 이런 건 쉽게 이해는 안 되잖아. 됐죠? 그래도 환경 지질학자에겐 빈칸이 중요하다고. 됐지? 긴 시간에 대한 흥미. 됐죠? 그러면서 뒤에 어떻게 나왔어요? 예시. 됐지? 예시 1번. 얘들아, 마찬가지로는 예시를 이어주는 연결사예요. 그러니까 예시 2번인 거야. 됐죠? 굳이 조금 더 얘기하면 지질학자 예시 하나, 천문학자 예시 하나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이제 기후변화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얘는 뭐 안반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뭐겠니? 긴 시간에 대한 흥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일 거야. 맞지? 그럼 통과해요. 정답 1번으로 찍히거든. 이 예시는 제가 따로 안 읽어 드릴게요. 집에 가서 숙제였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별거 없는 내용이니까. 얘들아, 근데 두 번째 통찰 가져가보자. 이 지문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빈칸이라 안 푸는 것도 있겠죠. 빈칸을 그냥 째끼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두 번째 이거야. 요 nevertheless 때문이에요. 요게 역접의 기능을 하잖아.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요 역접을 좀 이해해보자. 역접. 얘한테 아까 말한 연결사 형광펜 있으시면 그거 하나 달아두시고 없으시면 그냥 어휘 형광펜 달아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 아니, 긴 시간에 대한 흥미로 지질학자들은 생각하잖아. 됐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점 나왔잖아. 그러면 지질학자들은 긴 시간에 대한 흥미를 안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지질학자들은 긴 시간을 좋아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나오면 보통 글을 뒤집잖아요.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애들이 여길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선배들이 좀 생각을 한 거지. 긴 시간에 대한 흥미 나왔으니까 이게
반대말로 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 거야. 이해됐지? 역접이니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됐죠? 그래서 제가 역접 나오면 무조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광분하지 좀 말라 그래요. 역접 나온다고 무조건 글을 뒤집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제가 요걸 유닛 3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야. 다시 역접이 나온다고 글이 무조건 틀어져? 아니야. 그냥 글이 틀어질 확률이 높은 거지. 그럼 뭘 보고 아는 돼? 그래서 예시를 보셔야 되는 거야. 됐지? 빈칸에 뭔 얘기 나올지는 사실 이 예시를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시에서 이해가 안 돼? 그럼 빈칸이 틀리게 되는 구조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하진 않던 구조예요. 이런 거 보고 막 무조건 긴 시간에 대한 흥미가 주제인데 바보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이건 지금 너네가 실전에서 요 네버들리스를 만났으니까 뭔 말 나올지 모르잖아. 예시를 읽으면 돼. 근데 예시가 아무리 봐도 긴 시간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됐죠? 자, 여기서 통찰 하나만 가져가자. 역접 보고 무지성으로 글 뒤집기 말기, 뒤에 확인하기, 뒤에 확인하기. 됐죠? 글이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 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가 볼게. 얘들아, 생각해봐. 여긴 그럼 역접 왜 나왔어요? 아니, 안 뒤집었잖아. 얘도 긴 시간에 대한 흥미고 얘도 긴 시간에 대한 흥미잖아. 너네 뛰어나다 되게. 이 쉽게 이해는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해. 지질학자에게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말 단어 하나만 뒤집으려고 네버들리스를 쓴 거죠.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찍 이런 거 있잖아. 보통 막 넘어가고 막 삽입 이거 막 그냥 삽입이고 되게 필요 없는 말이니까 넘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디테일들이 다 놓쳐진다니까. 이런 거 넘어가 버리면. 됐죠? 이런 숫자들은 쉽게 이해는 안 되는 숫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해. 뭔지 알겠죠? 이 말만 뒤집어 준 거야. 이 말만. 됐지? 그러니까 찍 이런 것도 넘어가지 말기. 그러니까 정확히 다 읽으셔야 돼요. 뉘앙스를 찾으시기 위해서. 자, 28번 한번 가보죠. 얘들아, 우리 워크북은 그거 했나? 워크북은 제가 수업했어요. 워크북도 수업 안 했어요? 아, 워크북 수업 안 했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간다 그러고 수업은 안 했어? 그렇구나. 자, 얘들아, 잠깐만. 제가 이 얘기는 했어요. 예시에서 예시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처음 해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지금 하면 되지. 얘들아, 예시 있잖아, 예시. 이제 예시에 대한 디테일은 어느 정도 알겠지? 넘어갈게. 근데 있잖아, 좀 참고. 이건 자주 나오는 패턴 아니고 한 2년에 한 지문 정도 나오거든요. 2년 정도 지나면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돼. 아예 예시로 지문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예시로 지문 자체가 시작돼. 예시로 지문이 시작되는 경우. 저희 오디오북 스타일이라 가지고 보고 판단은 못해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죠? 예시로 지문이 시작되는 경우. 저는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스토리텔링 글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첫 문장부터 이상한 실험이 나와.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 그럼 다 스토리텔링 글이야. 됐지?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읽는 메커니즘이랑 다르거든. 우리는 글을 어떻게 읽기로 했냐면 예시가 나오면 앞문장에 붙이기로 했죠. 근데 얘는 예시로 시작을 해버리네. 그럼 붙일 앞문장이 없잖아. 그럼 이 예시가 뭔지 어떻게 할 거야? 모르죠?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뭔지 어떻게 할 거예요? 몰라요. 내 말 이해돼요? 내 말 이해되지? 얘들아, 이 지문이 예를 들어 뭐 지금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갑자기 막 홍길동전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근데 얘가 이 예시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버리잖아? 진짜 홍길동전 이야기로 끝내잖아? 그럼 주제가 어때? 다양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홍길동전을 보고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못 내요. 됐지? 그래서 무조건 예시로 시작되면 일반화 문장을 써줘요.
됐죠? 그러면 예시를 똑같이 턱 읽고 일반화 문장에 붙이시면 돼. 그러니까 뒤에다 붙이면 돼요. 반대가 되면 되죠.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일반화 문장이 존재해요. 거기다가 붙이시면 돼요. 일반화 문장에 붙이기. 선생님, 그럼 일반화 문장이 뭔지는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일반화 문장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이 예시에서는 자꾸 아포칼립스 나우 얘기를 쭉 할 거야. 그래, 주어가 자꾸 아포칼립스 나올 거야. 근데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 주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하면서 주어를 뭐 결론이라는 주어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제 일반화 문장이 시작된다는 징조예요. 두 번째, 필자가 개입하게 됩니다. 나는 이 글의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그 주제는 필자의 생각대로 가시면 돼요. 네 생각 쓰는 게 아니고. 필자가 개입하면 필자의 주제대로 읽으면 돼. 얘들아, 다시 예시 쭉 길게 턱 읽을 거야. 뒷문장에 붙일 거야. 일반화 문장을 찾아서. 됐죠? 해보자. 얘들아, 여기부터 아포칼립스 나우에 대한 예시인데 얘가 쭉 여기까지는 오거든요. 됐지? 자, 이따가 왜 여기서 일반화 문장이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들어봐.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너가 보게 될 거야.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예시를 읽을 때 이 정보를 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 없죠. 제가 예시를 앞문장에 턱 붙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예시의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앞문장에서 했던 얘기만 위주로 읽으면 되죠. 아까 개미 기억나? 개미가 막 트위스트하고 턴스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는 뭐만 읽으면 돼? 개미 행동 복잡하고 내적 복잡성의 산물은 아니다. 그냥 그것만 찾아서 읽으면 끝났잖아. 이해되지?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지금 예시에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턱 읽어. 뒷문장을 딱 봐. 뒷문장에서 뭐가 주제인지 알려줘.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얘를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서 중요한 거 빼놓는 거지. 이걸 다 기억하겠다고 하면 바보예요. 한번 가볼게. 아포칼립스 나우는요, 영화인데 이 프란시스 포드 카폴라라는 사람에 의해 감독되고 만들어졌어. 어쨌든 그 영화가 얻었죠. 이 널리 퍼진 유명세를 얻었고요. For good reason.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됐지? 쭉 읽을게. 그 영화는요, 조셉 코날드의 소설인 헐트 오브 다크니스의 각색 버전인데 그건요, 아프리카 콩고를 배경으로 했어요. 그 19세기에. 근데 원작 소설과는 다르게 아포칼립스 나우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캄보디아와의 전쟁을, 이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괜찮? 이 배경, 시간, 대화, 다른 어떤 디테일들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내러티브나 주제 같은 건 똑같아요. 헐트 오브 다크니스와. 됐죠? 이 정보를 다 머릿속에 놓고 가면 바보라고요.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읽는 거예요. 됐지? 이 둘 다 어떤 물리적 여정을 묘사하고 반영하죠. 이 중심 캐릭터의 멘탈과 그 정신적인 여정을 반영하죠. 그리고요, 강을 따라서 직면하는데 미치광이 캐릭터를 직면하죠. 여기 나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얘는요, 그 당시 문명의 최악의 측면을 대표하는 애야. 됐지? 하면서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줌으로써 하고 바이 ing가 여기까지 나오고 주어 누구야? 관객들은. 주어 바뀌었네. 이해됨? 요 문장 일반화 문장인 거?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얘들아, 그럼 요 문장에 별표 하나 쳐놓자. 이게 일반화 문장이야. 그러면 너는 얘에다가 붙이는 거야. 이 예시를. 됐지? 이 예시는 지금 되게 수많은 정보가 뒤얽혀 있거든요. 뭐 두 개 다른 점도 나오고 두 개가 또 같은 점도 나오고 있죠. 그치? 근데 이 예시, 이 일반화 문장에서 묻는 게 뭔지를 정확히 해봐. 가보자. 아포칼립스 나우에게 배경을 줌으로써요. 됐지? 어떤 배경? 그 당시에 발매 당시의 시대 배경을 줌으로써요. 됐죠? 그럼 얘는 뭘 묻는 거예요? 배경을 묻는 거예요. 아포칼립스 나우에. 다른 정보 다 치워버려. 됐죠? 이 예시에서 배경 어땠어? 소설은 아프리카 콩고 배경이었는데 영화는 베트남 전쟁 배경이었죠. 됐죠? 그거 묻는 거야.
관객은 어머나 identify랑 with 같이 쓰면 무슨 뜻? 식별하다 아니고 동일시였어. identify랑 with를 같이 쓰면 관객은 경험할 수 있고 동일시할 수 있죠. 그 주제를 더 쉽게. 아, 배경을 다르게 하니까 더 쉽게 동일시하는구나. 주제랑. 됐죠? 배경을 다르게 하니까 쉽게 공감하고 쉽게 동일시할 수 있었다고 주제를. 근데 빈칸 나온 꼬라지 봐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나? 우리 정도 사이에 꼬라지 정도 괜찮지? 끄덕여 빨리. 됐지? 얘들아, 된 뒤에 빈칸이 나오잖아. 이게 좀 꼬아져 있는 거 납득돼?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 발매 당시에 동시대의 배경을 줬어. 그러니까 현대적인 배경을 준 거다. 영화에는. 그러면서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 뭐보다? 그들이 그랬을 것보다. 만약 뭐 했다면? 그 영화가 빈칸했다면. 그 영화가 빈칸했다면 그랬을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자, 뭐 했다면 그랬을 것보다? 똑같은 배경이었다면.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가 같은 배경이었다면 얘들 요건 뭐야 요거? have 뒤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 이거 무슨 경우야? have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목적어도 없고 뭐도 없잖아. 이거 다 뭐야? 대동사야. 대동사. 얘 have는 여기는 experience, identify를 받아주는 말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빈칸했다면 주제를 동일시했을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했다고. 됐죠? 얘는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나와야 되네. 그래서 배경이 같았다면. 정답은 배경이 같았다면. 그 영화가 소설과 배경이 같았다면 경험했을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주제랑 동일시할 수 있었어. 정답은 1번. 정답 1번 맞다니까. 있잖아, 세 질문 연속 1번. 말이 돼? 노린 것도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거 46% 나왔어요. 됐지? 이 빈칸에 빈칸 나온 포인트가 좀 이상해서 문제지. 글을 읽는 법 자체는 어떻게 읽는지 알겠죠? 됐죠? 이 예시에서 좀 이상한 부분 빼버리고 얘가 묻는 부분에만 집중해서 글을 읽어내시면 된다고요. 됐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패턴도 있는 거예요. 자, 29번 챌린지 한번 가보죠. 여기는 아무도 안 풀어왔다는 것 같았는데? 풀어왔구나. 자, 여기서부터는 정민이도 풀어져 있네? 도현이 있냐? 밑줄 안 쳤는데 풀어져 있네? 정민아, 그 형광펜은 뭐야? 보라색은? 구문이고 초록색은? 어비? 단어. 챌린지 한번 가보죠. 얘들아, 챌린지가 29번이 좀 쉬워요. 29번은 좀 빠르게 할 거예요. 좀 모르는 거 있나요? 모르는 것만 좀 묻고 가자. 뭐 있어요? 구문. 아마도 요쯤에서 구문에 문제가 좀 생겼을 확률이 높죠. 대부분. 요 옛 구문.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그쵸? 가인이 여기 질문이었나? 여기가 아니네? 두 번째 문장이네? 여기 this means 요것도 한번 해보죠. 여기 질문이 있어서. 됐지? 얘들아, 밑줄도 빈칸처럼 보세요. 밑줄 의미도 빈칸과 같습니다. 빈칸과 같아요. 뭔 말이냐면 이 밑줄을 빈칸으로 보시면 돼. 그냥 밑줄을 빈칸으로. 이 밑줄을 빈칸으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됐지? 요거 빈칸으로 본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에 집중하겠다 이거야. 됐죠? 그리고 보통은 자리 싸움입니다. 보통 자리 싸움이에요. 됐죠? 질문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얘 그냥 빠르게 해보죠. 예시가 있어서 좀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거든. 가보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여 너가 일하는 습관에서 만들 수 있는, 여기까지가 주어다. 요렇게 해서 요로 꾸미는 거고 얘가 주어겠죠. 잡았니? 너가 일하는 습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화는 바꾸는 거예요. 스위치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창의적인 일을 첫 번째, 반응적인 일은 두 번째, 이렇게 바꾸는 거야. 됐죠? 그럼 딱 봐도 첫 문장에서 나오지. 창의적인 일은 뭐 하자? 먼저 하자.
반응적인 일을 어떻게 하자? 나중에 하자. 두 번째로 하자. 이 질문은 창의적인 일, 반응적인 일 두 개를 나누시면 돼요. 됐죠? 바로 가자. 이건 의미하는데 블로킹을 의미하는 거래요. 아, 이 큰 단위의 시간을 블로킹 오프, 막는 거래요. 됐죠? 맞죠? 큰 단위의 시간을 왜 막겠니? 첫 문장에 붙여봐. 뭐 하려고 막을까? 창의적인 일 하려고 막겠죠. 됐죠? 이게 첫 문장에 붙으면 바로 보여요. 이게 왜 막는지가 납득이 된다고요. 됐죠? 이거 창의적인 일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 아니나 다를까 for creative work란 말 나오잖아.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큰 시간을 blocking off, 빼놓는 거예요. 막아놓는 거예요. 됐죠? 얘들아 진짜 미안해. 제가 너무 중요한 전화가 하나만 있어서 요거 하나만 받고 올게. 1분만. 네, 여보세요? 네네. 자, 갑시다. 자, 가자. 그래서요. 폰이나 이메일은 꺼두래요. 그치?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거 위드 분사구문이에요. 여기 빙이 생략된 건데 혹시 그런 거 눈치챘니? 아, 그것 때문에 밑줄이에요? 오, 훌륭한 디테일을 알아보고 있네? 이게 폰이나 이메일이 꺼진 채로 이렇게 번역돼야 되거든. 여기 정확히 말하면 빙이 생략돼가지고 위드 분사구문. 정민아, 위드 분사구문 기억나? 정리요? 자, with라는 전치사는 다른 거 안 돼. with만. 전치사니까 뒤에 뭘 써야 돼? 명사. 여기 명사 이렇게 써야 되잖아. 맞지? 근데 이 with라는 전치사는 요 뒤에 ing나 pp를 추가해서 쓸 수 있다 그랬어. 얘 이름이 분사잖아. 몰라도 되지만. 그래서 with 분사구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럼 이 명사가 어떻게 되냐? 이 ing, pp 없으면 명사와 함께. 됐지? I do my homework with my friend 하면 내 친구와 함께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의미상주어 처리가 돼버려요. 이 ing의 의미상주어 처리가 돼버려. 그래서 이 명사한테 주어의 조사를 붙이는 거야. 이 명사가. 그리고 with의 느낌을 살려서 뭐뭐한 채로. 아니면 pp일 땐 뭐뭐 된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with를 한 덩어리의 구문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플러스 해서 어머나 이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면 빙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영어에서 빙이 생략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빙 다음에 나오는 보어가 여기 뜰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저런 거, of 같은 거. 됐지? 그래서 뭐 전치사구나. 갑자기 뭐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이렇게 갑자기 뜰 수 있어요. 요 자리는.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빙이라는 ing가 생략된 겁니다. 됐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실전에서는 이걸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달라지거든. 예를 들어 with my father 하면요. 내 아빠와 함께잖아. 됐지? 근데 내가 여기다가 on the sofa 이렇게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와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는 소파에 있는 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with 분사구문은 요 뒤에 무슨 말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해. 이해되지? 얘는 아빠와 함께 한다는 뜻이고 얘는 아빠는 소파 위에 있는 채로 내가 뭘 한다는 얘기야. 다른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얘도 폰이나 이메일과 함께가 아니라 폰이나 이메일은 꺼진 채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with 분사구문. 됐지? 얘들아 그러면 붙여읽기 한번 해보자. 폰이나 이메일은 끄고 창의적인 일을 위해 너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시간을 좀 블락 오프 해놓으래. 그럼 폰이나 이메일이 뭘까? 이건 꺼둬야 돼. 반응적인 일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폰이나 이메일은 꺼드라니까 아 이거 반응적인 일은 좀 그만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 좋을 것 같아. 됐죠? 하면서 갑자기 지 얘기를 해요. 필자가 갑자기 내 얘기를 시작하잖아. 뭐야? 예시지. 이 예시로 읽으시면 되죠. 그럼 당연히 이 예시는 뭘로 읽으면 돼요? 창의적인 일 먼저 하자. 반응적인 일 나중에 하고. 됐죠? 이게 쭉 가서 자기 얘기 끝까지 해가지고 끝내요. 그러니까 예시죠. 됐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냥 길게 읽어볼게. 나는 옛날에는 이거 유즈드 투가 옛날에 뭐뭐 이곤 했다 이 뜻이죠. 옛날에는 좌절스러운 작가였어요. 잘 안 됐대. 아 이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나를 생산적인 작가로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변화 뭔지 알겠죠?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자는 거야. 됐죠? 다음 가보죠. 하지만 여기가 좀 안 될 거거든. 옛 다음에 됐지? 요거 좀 뇌저로우시면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창의적인 일 먼저 하자는 걸로 읽으시면 되지 뭐. 됐죠? 근데 한번 읽어는 볼게. 가보자. There wasn't a single day. 단 하루도 없었어. 단 하루도 없었어. 어떤 날 하고 웬절이 꾸미는 거야. 이 when이 day를 꾸밀 순 있죠. 됐죠? 이 웬절했던 하루도 없었어. 가보자. 내가 앉아 있었어. 기사를 쓰려고, 블로그를 포스트하려고, 북챕터를 쓰려고요. 뭐 없이요? 1년에 기다리는 사람 없이요. 이 사람들이 뭘 기다렸는데 내가 답장해 주는 걸 기다렸어요. 됐지? 뭔 얘기야? 다시 얘들아 좀 구문 전체를 봐야 돼. 내가 답장하는 걸 기다리는 사람 없이 내가 기사를 쓰려고 앉아있던 단 하루도 없었어. 됐지? 기다리는 사람 없이 앉아있던 단 하루도 없었다고요. 그럼 뭔 얘기야? 맨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야. 기다리는 사람 없는 날이 없었단 얘기니까. 됐죠? 그러니까 맨날 뭐 했다고? 반응적인 일만 했단 얘기야. 요거 노란색으로 읽으시면 돼요. 사실 나는 맨날 노란색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어디야? 여기. 그건 쉽지 않았지. 뭐가 쉽지 않았겠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겠지. 그리고요, 그거 여전히 쉽지 않지. 특히 뭐 할 때요? 내가 폰 메시지를 받을 때요. 뭐라고 시작하는? 저 이메일 2시간 전에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 받았을 때. 됐죠? 근데 정의상 이런 접근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다를 대항해서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못 지켜준다고요. 그리고요, 그 압력이요. 그들이 너에게 붙이는 압력을 못 제거한다고. 대항한다고요. 왠지 알겠죠?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거야. 그거 의지가 필요해. 뭐 하려면? 이 세계를 좀 끌려면 여기서 세상을 꺼놓는 건 뭔지 알겠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야. 됐죠? 1시간 정도라도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 어려워. 그러나 그거 되게 불편하고요. 때때로 사람들을 화나게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나 됐지? 실망시키는 게 더 나아. 됐죠? 그럼 얘들아 그냥 자리 싸움 해봐. 뭐가 더 나아야 돼? 이거에 따르면 It's better. 뭐가 더 좋아야 돼? 창의적인 일 하는 거예요. 됐죠? 여긴 창의적인 일 하는 거잖아. 됐지? 몇 명의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나아. 작은 것 때문에. 뭐보다요? 하고 여기도 또 거지같이 빈칸이 된 뒤에 나와 있지. 그럼 여기 무슨 책자리야?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뭘 위해? 빈 MT 박스를 위해. 됐지? 근데 이거 그냥 자리 싸움 해봐. 뭐보다 낫겠니? 반응적인 일 하는 것보다 낫겠죠. 여기 노란색 자리예요. 됐죠? 그래서 MT 박스는 노란색 골라주시면 돼. 그래서 MT 박스의 의미는 반응적인 일이라는 뜻이에요. 반응적인 일을 위해 꿈을 포기하는 거. 됐지? 반응적인 일.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일. 됐나요? 얘는 이제 정답률은 높게 나왔어요. 70% 넘게 나왔으니까 넘기죠. 5번이 오답인 근거. 5번이 오답인 이유.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는 일. 충분한 기회를 뭐야? 누가 넘겼어? 나야?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요?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 반응적인 일이라는 근거는? 소셜이니까 사람들의 그런 문자나 이런 거에 답하는. 근데 그게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 창의적인 일이면 어떡하려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알 수 없는 정보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지문에서 반응적인 일은 정확히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여야 돼. 알겠죠? 지금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됐지? 5번, 아니 30번 가보자.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도 한 70% 넘게 나와가지고. 얘도 좀 빠르게 가볼게. 혹시 네. 32번까지 다 하고 싶나요? 맞아요. 아 근데 워크북을 못 하겠네 그럼 또. 근데 워크북도 또 쉽다고. 맞아, 워크북 엄청 쉬워가지고 우리 그냥 하기로 안 했나? 한다고. 아 그래도 조금만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그냥 32번까지 하고 쉬죠. 마음에 안 드네. 뭐 어쩔 수 없지. 자 가보자. 얘들아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조사줄게 위주로 갈 거거든. 그래서 요거 붙여줄게 좀 빨리 끝낼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내신으로 갈수록은 또 조사줄게가 중요해지니까.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는. 승민아 괜찮아? 자 가보죠. 얘들아 여기 한번 볼래? Could it mean that? Could it mean that? 요거 형광펜 한번 쳐볼까? Could it mean that? 어휘로 치죠. 어휘로. Could it mean that? 됐지? 이거 의문문이잖아, 그죠? 여기 의문문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야? 맞지? 무슨 뜻이야? 야, 그게 대체로 의미할 수 있을까? 느낌 와? 근데 얘가 이제 제가 의문문 나오면 두 개를 좀 따지라 그랬어.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이 주제고요. 답변이 없으면 반어적 의미, 서리법이라 그랬어. 됐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야, 그거 대절을 의미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걸 즐겨 하면서 뭐 한 거야? 갑자기 예시를 쓰고 있어. 그 의미인데? 야, 그게 이걸 의미할 수 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예시로 대답을 해버린 거야. 어떤 구조인지 알겠죠? 지금 예시로 그냥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읽어야 돼요. 예시를 뭐라고 읽으면 돼? 이 대절하는 걸 의미할 수 있을까를 찾으면 돼. 의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 빨리 가보죠. 너는 좀 무언가 무서운 게 있대. 알고리즘에. 알고리즘 무섭지 않니 요즘? 그치. 제가 얼마 전에 캠핑을 좀 해본다고 캠핑을 찾아봤는데 캠핑만 나오더라고. 진짜로. 인터넷에도 캠핑으로 도비되던데? 뭐 어쨌든 너가 좋아하는 것, 너가 좋아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무언가 무서운 게 있어. 굿입인데 그게 의미할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가보자. 컴퓨터가 너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으면 너는 그 확률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 그걸 볼 확률이. 됐지? 그걸 의미할까? 이렇게 물어봤어. 됐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의 무서운 점이죠. 너가 그걸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보라색으로 읽힐지 노란색으로 읽힐지 찾으면 돼요. 됐지? 그래서 빨리 읽어보시면 나는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디렉팅 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음악 듣는 거 좋아해. 근데 나는 좀 어떤 틀에 갇혀 있어요. 어떤 틀? 내가요, 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듣거든요. 됐죠? 근데 난 새로운 음악을 좀 듣고 싶어. 그게 바로 내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이유래요. 라디오는 새로운 음악 틀어주니까. 그러나 알고리즘, 이 나를 계속 푸시하고 풀링 해주는 그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적합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좀 찾아내는, 보석들을 찾아내는 거야. 됐죠? 내 걱정은 이거야. 쭉 읽을게. 내 걱정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걱정은 대절이거든. 가볼래? 그 알고리즘이 모두를 좀 어떤 라이브러리의 특정 부분으로 이끄는 게 아닐까가 걱정이래. 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라색이죠. 됐죠? 다른 것들은 lacking listener, 청취자가 좀 부족한 채로 남겨두면서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다 똑같은 취향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것들은요, 취향의 일치를 유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다음, 그러나 어머나 비선형의 카오스적인 수학 덕분에 그 알고리즘 뒤에 있는 이것들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발생하지 않는다네. 노란색 얘기였네요. 끝. 됐죠? 알고리즘 되게 무서워했는데 별로 무서워할 필요 없었네. 계속 가볼까요? 내 취향에서의 작은 뭐가 생겨요? divergence, 갈라짐. 이 작은 갈라짐. 됐지? 이것들이 빈칸을 유발할 수 있대요. 됐죠? 라이브러리의 다른 부분으로도 가게 할 수 있대. 보자.
취향의 일치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각각의 취향에 적합한 음악 셀렉티드로 선택된 음악으로 우리를 이끈다. 됐죠? 얘들아 여기서 1번이 왜 정답인지 알겠죠? 이거 리스펙티브의 단어를 모르면 틀려요. 존중하는이 아니고 뭐예요? 각각의. 그러니까 취향의 일치가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각각에 맞는 좀 비선형적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취향을 한 군데로 몰아주진 않고 각각의 취향에 맞는 걸로 이끌어준다는 얘기야. 정답 1번. 됐죠? 지문 혹시 좀 너무 빨라서 이해 안 됐으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알겠죠? 다음 가보죠. 31번. 요거 풀어오신 분. 풀긴 했는데 오, 좀 어려웠죠? 역시 별표가 쳐있네요. 오, 근데 잘했네. 정답은 맞았네요. 얘네가 왜 오답인지 정확히 오, 좋은 질문, 좋은 질문. 맞아요. 그게 어려웠죠. 근데 정민이가 풀어왔죠. 정말 좀 어려웠죠. 뭐냐. 자, 여기 요거는 좀 정답률이 낮거든요. 45%예요. 얘부터 좀 보자. 얘들아, 딱 봐도 이게 쉬운 지문, 안 쉬운 지문을 걸러내는 기준은 뭐예요? 당연히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읽고 이해가 안 됐으면 어려운 거야. 너한테는 어려운 거야, 그냥 그게. 이해되지? 그러면 속도를 늦추라고. 한번 해봐. 변호사들 얘기죠. 변호사들이 때때로 뭐 한대요? 묘사한대요. 뭐를? 소유권을. 뭘로? 스틱 오브 번들로요. 이게 그냥 와다. 이거 와닿는 사람 어딨어. 변호사도 아니고 그지? 야 변호사도 이건 안 하다 그지? 그러면 천천히 정리해야 돼. 변호사는 소유권을 묘사하는데 소유권을 뭘로 묘사해요? 번드 오브 스틱으로 묘사해요. 정확히 이렇게 정리해 놓으라고. 변호사는 소유권을 막대기 더미라고 묘사한대요. 그럴 줄 몰라. 이해되지? 그럼 뒤에 이걸 설명하겠지 뭐. 생각하고 천천히 읽어가. 가보자. 이런 비유는 자 무슨 비유? 소유권을 막대기 번들이라고 묘사하는 비유는 도입됐거든요. 100년 전에. 그리고 그건요 극적으로 바꿨어요. 가르치고 실행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법을 가르치는 방식 자체를 아예 바꿔놨대.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어. 계속. 그 비유는 되게 유용해요. 왜 때문에요? 아마 어머나 그것이 우리가 보도록 돕거든. 소유권을 소유권을 보도록 돕는데 소유권을 보도록 돕는데 뭘로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interpersonal rights의 그룹으로 보도록 돕는데요. 괜찮아? 소유권이 나무 막대기 번들이란 얘기는 뭐야? 소유권이 상호 간의 권리의 그룹이라는 거야. 이거 두 개 읽으셔야죠. 이해돼? 소유권이 막대기 번들이란 얘기는 소유권이 상호 간의 권리의 묶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 나오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권리냐면 그래 분리될 수도 있고 다시 한데 묶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럼 소유권이 나무 막대기란 얘기는 막대기 번들이란 얘기는 이게 상호 권리의 묶음이고 분리될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는 거네. 됐죠? 그럼 이제 뒤에부터 뭐예요? 예시죠? 뭐. 딱 봐도 예시죠. 너가 이렇게 말할 때 예시잖아. 그치? 이렇게 보면 다 예시로 읽으시면 돼요. 됐지? 한번 읽어보자 쭉. 너가 it's mine 이라고 말할 때 이거 뭐야? 너가 it's mine 이라고 말했어. 소유권이죠. 이거 소유권 맺힌 거예요. 소유권을 동그라미로 보는 게 낫겠네. 여기서는. 로이얼스 얘기는 별로 없으니까. 그쵸? 너가 it's mine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원에 대한 어떤 참조하에서.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해? 자 보자.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막대기 번들이란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상호 권리의 묶음인데 이게 붙여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됐지? 가보자. 너가 어떤 많은 막대기를 소유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막대기 번들이라고요. 됐지? 근데 이거는 뭘 구성하고 있냐면 이 풀 번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판매 막대기, 렌트 막대기, 저당 잡힐 권리,
라이센스 줄 권리, 기브어웨이, 양보할 권리, 심지어는 그걸 파기할 권리까지도 다 갖고 있죠. 이거 내 거야 하는 순간 내가 이걸로 뭐 팔든 뭐 렌트를 하든 뭐 상관없는 거잖아. 이런 풀 번들을 갖고 있는 거야. 종종 하지만 우리는 어머나 이 막대기를 뭐 할 수도 있다고? 나눌 수 있다고요. 됐죠? 이 땅의 한 조각에 관해서요. 땅에 관해서 이거 나눌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예시네요. 소유주는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뭐 할 수 있죠? 저당 잡힌 은행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죠. 그 땅을 렌트해 준 거예요. 또요, 이 라이센스가 있는 이 배관공인데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팔 수도 있어요. 또요, 이 미네랄권을 갖고 있는 회사한테도 권리를 팔 수도 있죠. 됐죠? 이 각각의 당사자들은요, 빈칸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 중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끝. 됐죠? 그러면 이 막대기 번들 중에 한 막대기란 얘기는 그 딱 소유권 중에 한 번들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유권 하나의 얘기예요. 정답이 3번이죠. 그래서 이 재산의 한 측면을 사용할 권리. 이거 좀 어렵나? 괜찮지? 내가 땅을 갖고 있으면 그걸 세입자를 드릴 수도 있고 렌트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저당 잡아서 은행에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권리가 다 포함이라고. 됐지? 근데 그럼 이 당사자들은 각각 이 막대기 묶음 중에 한 막대기만 가진 거라고. 됐죠? 은행에서는 이거 저당권만 갖고 있는 거고. 됐죠? 세입자는 이 임차권만 갖고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납득해? 자, 근데 4번, 5번이 왜 안 되냐는 질문이 있어서 4번, 5번 왜 안 되는지 빨리 판단해보죠. 가인아, 이런 게 있어.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 빈칸이 묻는 정보에만 집중해야 되잖아. 빈칸이 묻는 정보. 요거 8T 혹시 느낌 와?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모임 정당이란 뜻 있지만 하나 더 뜻 있었죠. 당사자란 뜻이 있어요. 정리하시죠. 파티 정리하자. 내가 해야 되네. 파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모임, 불금, 프라이데이 나잇, 파티도 있지만 두 번째 정당이란 뜻도 있고 실제로 이 프라이빗 파티를 많이 하더라고. 제 나이 때 되면 하더라고요. 뭐 청담 이런 데서. 저는 모르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데 좀 참여해 보세요. 되게 심심치 않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집 같은 데서. 어쨌든 3번. 왜 난 안 불러주지? 3번. 당사자란 뜻이 있어요. 당사자. 됐죠? 제가 여기서 맨날 하는 말이 the third party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온다 했죠. the third party. 제3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모임의 느낌 아니고 얘는 한 명의 느낌이죠. 얘는 여러 명들의 느낌인데 얘는 한 명의 느낌이야. 그럼 얘가 각각의 당사자야. 당사자. 각각의 당사자야. 여기까지 괜찮지? 파티는 당사자로 되게 많이 써요. 그럼 잘 봐. 이 빈칸이 묻는 표현은 각각 당사자들 각각 전부한테 맞아야지. 이 당사자들 각각이 전부가 주어잖아. 근데 지금 4번, 5번은 무슨 뜻이야? 4번은 세입자들에게 평등하게 공유되는 빌딩 얘기야. 그럼 얘는 세입자한테만 원하는 거죠. 세입자 당사자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죠. 지금 당사자가 누가 있냐면 소유권자, 은행, 저당권자, 세입권자, 그리고 뭐 배관공도 있고요. 아니면 뭐 오일 컴퍼니도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석유가 나오면 그 미네랄 권리만 갖고 가겠죠, 얘네는. 됐죠? 근데 얘는 4번은 세입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잖아. 각각의 당사자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5번은요? 똑같죠? 이 땅인데요. 어떤 땅이에요? 끊으시고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땅이에요. 예? 아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 땅의 권리. 이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야? 아무도 내 거라고 주장 못해. 왜? 누가 있으니까? 랜드 오너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지 배관공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각각 전부한테 해당되는 말을 고르셔야 돼. 이놈 전부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을 골라야 돼. 왜냐면 주어가 이 당사자들 각각 다 해당돼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모두에게 맞는 말은 정답이 3번밖에 없는 거야. 이 재산 중에 어쨌든 하나의 측면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근데 그 5번에서 응. 아무도 응. 자기 딸이라 주장 못한다 했잖아요. 응. 근데 각각 다 소유권의 일부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응. 완전 내 거라고 주장 못한다. 그거는 부동산을 아직 안 해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저당권, 임차권, 미네랄권, 그리고 배관공은 뭐 땅에 들어갈 권 이런 권리만 있지 소유권은 소유권자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소유권이랑 좀 다른 개념이라 요 5번은 소유권에만 해당되는 개념.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의 권리 이거는 소유권자만 갖고 있는 겁니다. 라는 좀 이상한 지문이죠? 요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 표정 푸시고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32번 바자경제. 바자 커뮤니티. 얘들아, 요것도 요 뒤에 델리의 바자 이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는 패턴이거든. 그쵸? 정답이 몇 번? 아니 이것도 4번, 5번. 4번, 5번이 헷갈렸지. 아유, 훌륭하죠. 일단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근데 5번 정답률이 21%가 찍히는, 그러니까 정답이 4번, 5번으로만 가는. 근데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얘가 64% 찍혔거든요. 64%, 21%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안 찍었다는 얘기죠. 됐죠? 제가 이거 4번, 5번 왜 헷갈리는지도 말해드릴게. 괜찮지? 가보자. 첫 문장이 바자경제에 대한 얘기야. 바자경제는 뭘 특징으로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조사 줄게 넘어가자. 알겠죠? 바자경제는 좀 되게 유연한 가격 세팅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한대요. 자, 그럼 바자경제에 대해서 뭐라 생각하면 돼? 가격 정책 유연하구나. 가격 유연하구나. 이거 머릿속에 넣었지? 출발. 그건요. See the top. 맨 위에 앉아 있거든요. 어디에 맨 위에 앉아 있어요? 이 공유되는 문화의 지속적인 유대감 맨 위에 앉아 있어요.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바자경제는 뭐야? 유연한 가격 정책을 써. 왜요? 공유된 문화에 좀 지속적인 끈끈한 유대감의 맨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 유대감이 끈끈하거든. 여기까지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통과고 안 넣어지면 쓰고 출발이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문장 가보죠. 이 버이어와 셀러 둘 다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서로의 어떤 restriction, 제한을요. 그래, 이거 다 뭐란 얘기야? 문화가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잖아. 공유되는 문화. 문화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유연하게 가격을 쓸 수 있는 거야. 얘들아, 바자 경제는 그 시장 경제,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거나 좀 이런 진짜 전통 시장 경제, 인도나 이런데 전통 시장, 물물 교환을 보통 바자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옛날식 거래. 가보자. 이 델리의 바자에서요, 구매자와 판매자는요, 어느 정도 평가하죠. 뭘 평가하죠? 이 재정적인 어떤 제약을요, 다른 행위자가 갖고 있는. 그래서 이거 다 뭔 얘기야? 문화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 갖고 있는지, 얘는 어느 정도 부유한지, 어느 정도 여력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옆 사람이랑 거래하니까. 이 각각의 행위자는요, 이 구체적 경제에 속해 있는 이 각각의 행위자는 이해하고 있죠. 뭘 이해하고 있죠? 이 상대방이 필수품이라고 볼 만한 것과 럭셔리라고 볼 만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얘한테는 이건 무조건 필수품이네. 사도 되는 거네. 야, 근데 너 이건 너무 사치 아니야, 너한테? 이런 걸 다 알고 있다고. 다음 문장. 이런 전자제품의 경우에,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 됐죠? 그것들은 필수품은 아니에요. 다른 가족이 이 푸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필수품은 아니지. 비디오 게임인데. 당연히 비디오 게임은 필수품은 아니네. 여기까지 통과야. 그래서 3번, 2번, 1번은 좀 쉽게 오거든. 그치? 비디오 게임은 필수품은 아니니까. 사치품에 가깝죠. 그래서 4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되게 생각보단 좀 어려웠다. 4번 해봐. 너네가 할 거야. 델리의 바자 경제에서 판매자 얘기예요. 되게 조심스럽죠. 뭐 하지 않는 게 조심스럽죠.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게 조심스럽죠. 뭘? 비디오 게임에 대해 낮은 가격을 요청하는 게 조심스러워. 높은 가격을 요청하지 않는 게 조심스러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근데 말 자체가 조금 꼬여 있어가지고 이건 생각이 좀 필요해. 생각 한 번만 해보면 된다. 이거 4번.
제가 정답은 말씀드렸지만 왜 틀렸는지 생각해봐. 괜찮아? 여기 왜 하이 나와야 되는지 납득했어? 봐봐. 여기 at no point 여기 어떤 시점에서도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요 no는 C에 붙이는 거지. 요거 괜찮나? 어떤 시점에서도 구매자는 얘를 뭘로 안 볼 거야? 구매자는 그 비디오 게임의 소유를, 저기 있는 댐이 비디오 게임이죠. 비디오 게임의 소유를 절대적 필수품으로는 안 볼 거야. 됐죠? 비디오 게임이니까 필수품은 아니잖아.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선 비디오 게임은 필수품이 아니다. 구매자도 그걸 필수품으로 절대 안 볼 거야.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그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요청하는 게 부담스럽겠죠. 괜찮아? 높은 가격을 요청하는 것이, 요청하지 않는 것이 조심스럽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그걸 필수품으로 안 볼 거라니까. 사치품으로 볼 거라니까. 그러니까 판매자는 그거를 함부로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이 얘기예요. 맞지? 조금만 생각하면 안 돼. 뭐 조심스럽다,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애매했던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 이 인과관계를 보셔야 돼요. 비코즈절을 보셔야 얘가 풀어지는. 구매자 입장 얘기 나왔잖아. 구매자는 이걸 필수품으로 안 볼 거라니까.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선 높은 가격을 요청 잘 안 하겠죠. 괜찮아? 필수품도 아니니까 이렇게 돼버렸던 얘기예요. 여기 있는 5번은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지식에 대한, 이거 사실 시밀러한 거 다 알고 있는데 4번이 애매해서 얘를 골라버린 거지. 봐봐. 이런 종류의 지식에 대한 접근은요, 만들거든요. 가격의 합의를. 그래. 그러니까 가격이 유연하게 된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좀 필수품으로 볼 것 같은데, 얘는 이거 사치품으로 볼 것 같은데, 이게 명확하게 지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합의가 만들어지고, 이 서로의 선호도나 아니면 한계 같은 거를 관련 지음으로써 그렇게 돼요. 됐죠? 이게요, 유사한 문화에 있어서 가능하니 다른 문화에 있어서 가능하니? 유사한 문화요. 유사한 문화 맞잖아. 이거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기 유사한 문화. 첫 번째 문장 잘 기억하면 5번 문제도 풀리겠지 뭐. 근데 경제적인 게 이치 액터로 시작한 문장 보면은 각각 특정한 경제 계층에 속해 있다고 하는 거면은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저거 뭔 소리지? 다시. 이치 액터. 요거? 아니요 이치 액터. 이치 액터 어딨어? 2번 아래에요. 요거 2번 아래. 2번 아래. 요거요? 네. 이거는 경제적 계급이 다르다는 얘기죠. 문화는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돈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 요게 아니에요. 요거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얘 가격 경제력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문화 자체는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지문에서 공유되는 문화라는 건 얘가 얼마 있고 얘가 얼마 있고를 알고 있다는 얘기로 쓰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치 액터는, 이 이치 액터는 어떤 구체적인 딱 경제 계급에 들어있는 이 각각 행위자잖아. 그러니까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개념은 포함이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서로 각각의 다른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 관련 지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조금 경제력이 다른 친구들도 다 비슷한 문화에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비슷한 문화와 경제적인. 그렇죠. 경제 유니버스. 이 문화와 경제 유니버스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사이에서도
계급이 좀 나눠지는 거지. 경제력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꾸며주는 말이니까 얘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는 맞아요. 비슷한 문화는 맞아요. 문화와 경제가 비슷하다고 꾸미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문화와 경제적 유니버스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 어에 걸려 있는 말이 유니버스예요. 이 유니버스는 공유하고 있죠. 이 시밀러도 유니버스를 꾸미고 문화도 유니버스를 꾸미고 경제도 유니버스를 꾸며. 그러니까 비슷한 문화 경제 유니버스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건 맞죠. 그 중에서 계급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유니버스는 다 공유하고 있는 유니버스라. 이 바자 경제 전체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슷하는 맞는 말이. 그렇지. 그래서 맞아. 요게 누군가는 필수품으로 보고 누군가는 사치품으로 본다니까 조금 서로 다 다르네 이렇게 읽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첫 문장에 단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문화 자체는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도 여기에 매몰되면 얘가 시밀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해. 그러니까 누구는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필수품으로 보고 누구는 사치품으로 보고 이러니까 각자 보는 게 다르다고. 그리고 서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 지문은 서로 알고 있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첫 문장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알겠죠? 살짝 대충 해드린 감이 있는데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숙제였으니까. 됐죠? 자, 조사 줄게 갑시다. 쉴 거예요. 조사 줄게 갈 거예요. 가고 쉴 거예요. 꺼내고 쉴 거예요. 꺼내고 쉽시다. 빨리 꺼내세요. 됐죠? 조금 쉬었다가 36분에 오시죠. 성민아! 고마워요.